뉴욕의 지하철역, 사람들이 이상하게 서 있어요. 열차가 오는 방향이 아니라 벽 쪽으로 바짝 붙어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다들 같은 자세로 기다리고 있어요. 몇 달 전 한 뉴욕 시민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한 장이 이 장면을 그대로 담아냈고 이 사진은 곧 SNS에서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최근 뉴욕에서 승객을 선로로 밀어버리는 사건, 이른바 서브웨이 푸싱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맨해튼 첼시의 한 지하철역에서는 20대 남성이 40대 남성을 승강장에서 미쳐 선로로 떨어뜨렸고 밀려난 남성은 두개골 골절과 갈비뼈 골절, 비장 파열까지 당하는 중상을 입었어요. 타임스 스퀘어 인근 역에서는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한 남성이 지하철을 기다리던 아시아계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선로로 밀어 숨지게 한 사건이었어요.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자 뉴욕 시민들은 스스로 방법을 찾아냈어요. 승강장 가장자리 대신 벽에 붙어 서는 것. 그게 지금 뉴욕 지하철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됐어요. 할렘에서 태어나고 자란 나는 매일 지하철을 기다릴 때마다 이렇게 한다는 반응부터 평생 이렇게 지하철을 기다렸다는 뉴요커들의 댓글이 줄줄이 달렸어요. 이 사진과 사건들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왜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걸까? 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었어요. 승강장과 선로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유리문, 스크린도어였어요. 지금 서울 지하철은 345개 역사의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서 설치율이 99%에 달해요. 그런데 뉴욕 지하철은 472개 역 전체에 스크린도어가 단 하나도 없어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가 2022년에 시범 설치 계획을 발표하긴 했지만 노후화된 역사 구조와 좁은 승강장 때문에 사업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현지에서는 전체 역의 약 27%만 설치가 가능할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차이가 만든 결과는 숫자로도 뚜렷하게 나타나요. 스크린도어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전인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의 지하철 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37.1명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부터 2024년까지는 이 숫자가 연평균 0.4명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작년 2025년에는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이따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지금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37.1명에서 0명. 여기까지 보시면서 역시 우리나라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어서 봐주세요.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52년 전,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위태로웠던 어느 여름날이었거든요. 1974년 8월 15일, 서울 지하, 서울역. 이날은 광복 29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고 동시에 대한민국 최초의 지하철, 종로선이 문을 여는 날이었어요.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 2개 역을 잇는 7.8km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날의 개통식은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어요. 개통식이 열리기 1시간 전 남산 국립극장에서는 광복절 경축식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저격 사건이 벌어졌고 총탄을 맞은 유경수 여사가 유명을 달리했어요. 전국이 충격에 빠진 그날 오후 지하철 개통식은 축하 분위기를 낼 수 없는 채로 조용히 간소하게 치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화려한 팡파르 대신 무거운 침묵 속에서 대한민국은 그렇게 세계 21번째 지하철 보유국이 됐어요. 이 지하철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원래 서울시는 좀 더 일찍 지하철 건설에 나서려 했지만 1970년 4월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가 터지면서 김현옥 서울시장이 물러났고 지하철 사업은 새로 부임한 양택식 시장체제에서 다시 시작돼야 했어요. 같은 해 6월 서울시는 지하철 건설본부를 새로 꾸리고 그 책임자로 당시 38세였던 김명년 씨를 임명했어요. 30대 후반의 젊은 책임자가 대한민국 첫 지하철 건설을 지휘하게 된 거예요. 설계와 시공 기술이 부족했던 한국은 일본 기술진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미국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설계 전문가까지 불러와 조언을 구했어요. 그런데 정작 한국에 온 일본의 지하철 건설 권위자는 예상외의 말을 남겼어요. 도쿄대가 서울대에 졌다는 농담이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훨씬 앞서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1971년 4월 12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착공식이 열렸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땅에 파일을 박는 스위치를 눌렀고 그날 밤에는 시민회관에서 구봉서, 이미자 등 당대 최고 연예인 30여 명이 출연하는 축하쇼가 열렸어요. 남산에서는 불꽃놀이까지 벌어졌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지하철 건설이 그만큼 온 나라의 관심사였다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3년 4개월의 공사 끝에 1974년 8월 15일이 찾아온 거예요. 이날 시민들의 정식 탑승은 사실 다음 날부터 시작됐어요. 개통 첫날 호기심에 지하철을 타본 사람들까지 합쳐서 45만 명이 이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당시 기본 요금은 어른 30원, 학생과 어린이는 15원이었어요.
원래 서울시장이었던 김현옥은 지하철 요금이 75원에서 100원은 돼야 수지가 맞는다고 말했었지만 실제로는 버스 요금 수준으로 정해졌어요. 지하철에는 처음엔 화장실도 없었어요. 승객들은 서울역이나 청량리역 같은 기존 역사의 화장실을 빌려 써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화도 전해져요. 지하철을 처음 본 시민들 중 일부는 신발을 벗고 역사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땅속을 달리는 쇠로 된 기차, 그 자체가 낯설고 신기한 세계였던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지하철이 지금은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여기에 경전철 2개 노선까지 더해 총 11개 노선, 337개 역을 지나며 358.46km를 오가고 있어요. 지난 52년 동안 서울 지하철이 실어 나른 승객은 800억 명이 넘고 주행거리를 합치면 19억 9천만 킬로미터, 지구를 5만 바퀴 돈 거리와 맞먹어요. 대통령이 저격담한 날 조용히 문을 열었던 지하철이 반백년은 넘겨 지금은 뉴욕 시민들이 부러워하는 안전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안전이라는 결과물, 처음부터 당연하게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도 뼈아픈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를 넘어서기 위한 선택이 있었어요. 이어서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서울 지하철이 처음부터 이렇게 안전했던 건 아니었어요. 스크린도어가 생기기 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선로 사고는 매년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결정적인 계기는 2003년 6월 4호선 회원역에서 벌어졌어요. 노숙자 한 명이 아무 이유 없이 승객을 밀어 선로로 떨어뜨렸고 그 승객은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어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승강장에 안전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순식간에 커진 거예요. 그리고 이듬해인 2004년 광주 도시철도 문화전당역과 금남로 사가역에 국내 최초로 스크린도어가 설치됐어요. 효과는 바로 나타났고 이후 스크린도어는 전국 도시철도와 광역철도로 빠르게 확산됐어요. 그렇게 20여 년이 흐른 지금 서울 지하철은 9호선과 우이신서선을 포함해 345개 역사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마쳤고 설치율은 99%에 달해요.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해져요. 스크린도어가 없던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37.2명이었던 지하철 사망자가 2010년부터 2024년 사이엔 연평균 0.4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으로 선로 투신이나 추락, 열차 접촉에 따른 사망사고와 부상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스크린도어는 사고를 막는 것 말고도 뜻밖의 효과를 냈어요. 승강장과 선로가 분리되면서 소음이 줄었고 냉방 공기가 터널로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줘서 지하철 냉방 비용이 약 30%나 절감됐어요. 반면 뉴욕은 아직도 2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MTN은 올해부터 새로 걷는 혼잡 통행료 수입을 지하철역 안전펜스 설치에 쓰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이건 완전한 스크린도어가 아니라 부분적인 펜스 수준이에요. 472개역 전체가 스크린도어 없이 운영되는 지금 뉴욕 시민들은 승강장 벽에부터 기다리는 것 말고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격차는 이제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격차, 사실 뉴욕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계 최초의 지하철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런던 지하철도 사정은 비슷해요. 19세기에 지어진 노선이 지어진 뒤다 보니 스크린도어 설치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았고 처음부터 전구간 설치를 전제로 설계된 엘리자베스 선을 빼면 도심 구간 대부분은 여전히 스크린도어가 없어요. 파리는 더 심각해요. 지하철 노선마다 열차 출입문 위치가 제각각이라서 1호선, 4호선, 13호선, 14호선 등 몇몇 노선을 빼면 대부분의 역에 스크린도어가 없어요. 공식적인 사고 통계조차 잡히지 않을 정도인데 그런데도 전문가들은 파리와 수도권을 잇는 일드프랑스 철도망에서 해마다 약 100명이 숨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로마와 토론토 지하철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대부분의 역이 아직 스크린도어 없이 운영되고 있어요. 뉴욕, 런던, 파리, 로마, 토론토 세계를 대표하는 대도시들이 아직 풀지 못한 숙제를 서울은 345개역 99%라는 숫자로 이미 답을 내놓은 거예요. 한국의 스크린도어 기술은 말레이시아, 중국, 브라질 같은 나라로 수출되면서 국제 교통안전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았어요. 세계 최대 여행정보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는 한국에서 꼭 해봐야 할 체험 중 하나로 지하철 이용을 꼽으면서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게 평가했어요. 2003년 노숙자 한 명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승객이 목숨을 잃었던 그 사건이 20여 년 뒤엔 뉴욕이 부러워하는 시스템의 출발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사실 스크린도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2년 전 그 허름했던 지하철이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훨씬 더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지금의 서울 지하철이 되기까지 사실 기술 자립의 과정도 함께 있었어요. 개통 초기엔 일본 기술진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1977년부터는 국산 전동차를 직접 제작해서 운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기 지하철 공사부터는 순수 국내 기술로 건설하는 수준까지 올라섰고 나중엔 오히려 해외 건설공사에 기술을 수출하는 위치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노선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9호선은 강서구에서 강동구까지 한강을 따라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노선으로 자리 잡았어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만들어진 올림픽대로와 거의 나란히 놓여 있는 노선이에요. 출퇴근 시간엔 그만큼 사람이 몰려서 지옥철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어요. 이렇게 확장을 거듭한 결과가 지금의 11개 노선 337개역 358.46km예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놀라는 지점은 스크린도어만이 아니에요. 출근 시간대 지하철 안이 유독 조용하다는 반응도 많아요. 수백 명이 같은 칸에 타고 있는데도 대화 소리나 음악 소리 없이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게 낯설다는 거예요. 뉴욕이나 유럽 도시의 시끄러운 대중교통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조용함을 신기해하면서 동시에 부러워해요. 또 하나는 질서예요. 사람이 몰릴수록 오히려 더 줄을 잘 지킨다는 반응이 꾸준히 나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점, 이게 외국인들 눈에는 신기한 문화로 비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흐름은 계속될 것 같아요. 올해 12월 개통 예정인 위례선처럼 새로 생기는 노선들도 있고 스크린도어 기술은 계속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말레이시아, 중국, 브라질에 이어 앞으로 더 많은 나라가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커요. 다시 처음 그 사진으로 돌아가 볼게요.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벽에 바짝 붙어 서 있던 사람들. 그 사진 한 장이 SNS에서 퍼진 이유는 단순해요.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안전이, 누군가에게는 아직 도착하지 못한 미래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서울 지하철이 완벽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올해 12월 개통 예정인 미래선은 흥미롭게도 전 구간에 스크린도어가 없는 도시철도 노선으로 계획돼 있어요. 이미 완성된 시스템처럼 보여도 새로 생기는 노선마다 안전설비를 어떻게 갖출지는 여전히 논의 중인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해외에서 이 시스템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그냥 넘기지 않고 바로 제도로 바꿔냈기 때문이에요. 2003년 회원역 사건 이후 딱 1년 만에 첫 스크린도어가 생겼고 그로부터 20여 년 만에 전국 345개역 99% 설치율까지 온 거예요. 반면 뉴욕은 2022년에 시범 계획을 발표하고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 차이를 만든 건 결국 사고 이후에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느냐예요. 해외 반응 게시판에는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미국의 열차들은 너무 낡았고 승강장 문이 정확히 맞물리도록 정차할 만큼 업그레이드되지 않았다는 자주 섞인 반응이었어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벽에 바짝 붙어 서 있던 사람들. 그 사진이 퍼진 이유는 결국 이거예요. 누군가에겐 당연한 안전이 누군가에겐 아직 오지 않은 미래라는 것. 52년 전 대통령이 저격당한 그 어수선한 오후에 조용히 문을 열었던 지하철. 30원짜리 요금을 내고 신발을 벗고 올라탔던 그 낯선 쇠기차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중교통 시스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시작은 초라했지만 결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델이 됐다는 것. 이 이야기가 오늘 나라자부심 뿜뿜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찾아올게요.